자, 오랜만에 녹화네요. 자, 일단 엘 클라시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기 끝나고 이후 버전입니다. 그 선언문이나 관련된 건 이미 라이브 영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경기 이후에 징계 관련해서 이것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엘 클라시코 코파델레이 결승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2대2 무승부였고요. 연장전을 가서 후반에 골을 먹히면서 3대2로 패배를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자는 바르셀로나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끝날 때쯤, 이제 진짜 거의 끝날 때 저희 팀에서 3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류디거는 심판 데보르구스 주심에게 얼음 주머니에서 얼음을 꺼내서 던졌고요. 이게 음바페가 에릭 가르시아에게 팔을 휘두르며 공격을 시도한 장면. 음바페가 이제 공을 몰고 가다가 달리다가 뒤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때렸어. 근데 그건 이제 얼굴 맞은 게 맞죠? 근데 그 장면에서 심판이 음바페에게 반칙을 불자 마드리드 벤치는 모두 격렬한 항의를 했고 결국 류디거, 바스케스, 벨링엄 이 3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교체되고 벤치에 앉아있던 류디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류디거가 무릎 부상이 있다 보니까 얼음찜질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봐요. 무릎 위에 있던 얼음 주머니에서 얼음을 꺼냅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다행히 정말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리디거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이미 던진 것도 문제고 그나마 차라리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거기다 심지어 달려들려고까지 했어. 그리고 나서 선수와 코칭 스태프 10명이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리디거가 얼음을 던지려고 해요. 맨디와 바에오가 더 추가로 막아서면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던 거였는데 일단 첫 번째 얼음 던지고 코칭 스태프가 얼음 주머니를 빼앗아서 막았대요. 근데 두 번째 시도는 맨디가 리디거에게 뭔가 말을 걸면서 리디거가 진정이 점점 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 중계 카메라에도 다 잡혔고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심판에게 다가가려 하자 골키퍼 코치죠. 루이스 요피스, 골키퍼 루닌이 힘을 합쳐 겨우 막아냈습니다.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힘이 장사야 또. 얼음을 거기까지 던진 것도 제구력도 장난 아닌데 스태프 10명 이상이 뜯어 말려도 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우승 세러머니 그리고 양팀의 페어플레이 세러머니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데 독일 전설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 마테우스는 리디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같은 독일 출신으로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는 미쳐 있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그를 붙잡아 경기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했다. 4주 출정 정지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2자릿수 징계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본다. 단지 심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다. 독일의 국가대표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그가 어제는 모든 것을 망각했다. 그가 사과하긴 했지만 이미 늦었고 XX 라지급 징계가 예상된다. 동료들이 큰 사고를 막았지만 리디거는 이미 집행유예 이력이 있다. 실제로 리디거가 이번 시즌에 또 집행유예 처분이 된 결과가 하나 있죠. 더비전 같은 라이벌 의식이 이런 행동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이거 스페인 어디야 이거 스페인 축구협회 경기위원회가 이거 좀 잘못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글쎄 축구 선수에게 출장 정지라는 징계가 정말 큰 처벌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대회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집행유예를 이번 시즌에 받은 기록이 있고 본보기에 어떤 그런 마인드도 있고 또 지금 이걸 잡지 않으면 글쎄 애가 바뀔까 싶어서 좀 애도 좀 충격 먹으라고 2자릿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경기 직후에는 4경기에서 1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예상된다.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혹은 더 나올 수도 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진짜 막 10몇 경기 나올 수도 있겠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영향을 꽤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단 좀 징계가 적게 나왔어. 일단 제가 축구를 오래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슈면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봤을 때 내가 너무 충격 먹어서 이건 진짜 징계 세게 때려야지 하고 내가 좀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
바스케스는 2경기 출장 정지 징계예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 중에 경기장 안에 넘어 들어가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2경기 출장 정지란 말이야. 근데 바스케스가 2경기인데 리디거는 고체 상태로 딱딱한 걸 던진 거잖아. 그것도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 경기장 안으로 그냥 던졌어요? 아니죠. 심판 타겟팅 했잖아. 심판 타겟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맞춰야지 하고 던졌잖아요. 그럼 난 그거는 더 세게 불어도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집행유예 이력이 있잖아. 너 사고 한 번 더 치면 너 진짜 세게 잡을 거야? 했던 게 있는데, 이런 이력이 있는데 6경기? 진짜 아무리 적어도 10경기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2자릿수는 채워줄 줄 알았어. 본보기식으로. 근데 6경기면 여러분, 이게 바스케스는 2경기 징계이기 때문에 4경기 징계 이하라서 다음 시즌 코파델레이로 넘어갑니다. 다음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징계를 받을 거예요. 출장 정지 징계를. 그래서 바스케스는 이번 남은 잔여 경기에는 다 출전이 가능한데, 이제 리디거는 6경기면 4경기 이상 출장 정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경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리그 경기 5경기 남았거든요. 시즌 마무리까지. 그러면 그 경기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나서 시즌 첫 경기 이렇게 징계란 말이에요. 리디거가 어쨌든 무릎이 다쳤었잖아요. 한 7개월 가량을 무릎 통증을 안고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건 몇 시간 후에 그는 SNS를 통해 제 행동에는 어떤 변명도 없으며 주심과 제가 실망시킨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인스타에 글을 남겼는데, 해당 판사는 그의 사과가 즉각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해서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디거가 무릎 수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한 2달은 못 뛰어.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더 괘씸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뛸 수 있는데 못 뛰는 거랑 어차피 못 뛰는데 시간이 가는 거랑은 약간 정서상 받아들이기 좀 얄밉달까? 사실 6경기 출장 정지였어도 무릎 수술 다 하고 코럼 명단을 올려서 이제 사용 가능할 때부터 6경기 출장 정지 징계 이런 식은 안 되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인가? 수술했잖아요. 물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반월판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벨링엄은 이제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잔여 경기 전부 나올 수 있습니다. 결승전 종료 후 공격적인 태도로 주심에 다가갔고 동료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라고 경기 기록지에 적혀서 중징계를 예상했어요. 모두. 심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니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레알이 제출한 영상 자료에 따라 단독 판사는 해당 장면이 심판이 기록한 내용과는 달랐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제2항에 따르면 벨링엄은 심판진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게 명확하다. 이런 거리에서 주심에게 다가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오히려 심판에게 다가간 적 없고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차분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판결문 제4항에서는 벨링엄은 자연스럽게 걷는 동작 외에 그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심 쪽을 향해 움직이긴 해요. 그 방향이 주심 쪽이긴 했나 봐. 근데 그 가는 중에 동료들 몇 명을 마주쳤나 봐요. 거기서 멈췄어. 근데 그 멈춘 게 그들이 벨링엄을 멈추게 하여 중앙으로 유도를 했고, 거기서 팀 스태프 및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억지로 벨링엄을 붙잡은 상황이 아니에요. 벨링엄이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뜯어 말린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가지 말라고 설득했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주심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그냥 말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심과 벨링엄의 가장 가까운 거리도 5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심이 그에게 카드를 꺼냈다고 하고요. 영상 내용으로 봤을 때 경기 기록지와는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정리하면 첫 번째, 벨링엄은 주심에게 근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적인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고요. 세 번째, 동료들이 그를 붙잡았다는 그런 정황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벨링엄은 징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징계는 철회가 되었고요. 벨링엄은 당연히 남은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까지 경기 뛸 수 있고요. 이상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링엄도 그렇고 바스케스까지도 다 인정해. 근데 리디거는 조금 더 세게 나와도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머리가 아픈데 부상 이슈도 있습니다. 맨디 한 달 반 만에 복귀한 지 8분 만에 오른쪽 대퇴 사두근 근위부건 파열.
10주에서 12주가량 또 결장 예상이라고 합니다. 10주에서 12주면 한 3달 정도? 그리고 알라바도 부상입니다.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6주에서 8주가량 또 결장 예상이라고 합니다. 환장하는 이 수비수가 없어요. 이것뿐이냐? 세바요스도 부상입니다. 왼쪽 발목 염좌의 진단을 받은 상태고 회복 속도는 좋다고 합니다. 꽤나 빠르게 그래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비수가 라우라 센시오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군으로 유스 자원들 콜업해가지고 훈련에 참여시켰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유스 콜업을 한다 한들 실제로 라리가 남은 잔여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배긴 해요. 발베르데부터 시작해서 다 또 희생할 거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 정말 다사다난한 이번 시즌인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슈랑 부상 이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애들이 좀 이번 경기와 이 경기 태도에 대해 느끼는 바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